가난한 반찬가게 사장 박은희가 재벌가 시댁으로부터 딸을 구해내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운 어머니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과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며 벌어지는 극적인 반전을 만나보세요. 아버지 없는 집안이라 품격이 다르죠. 제 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투쟁과 놀라운 반격이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새벽 5시 박은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26해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습관이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 준비를 위해서였죠. 찬바람이 스며드는 가게 앞에서 은희는 물을 깎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이가 시집간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엄마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딸을 키우느라 제대로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는 딸이 태어나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은희는 서연이가 어릴 때를 떠올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와 손잡고 학교에 오는데 서연이만 늘 엄마와 함께였죠. 운동의 날 아빠가 없어서 씩씩하게 혼자 달리는 딸을 보며 눈물을 참았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연이 잘 컸잖아. 은희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서연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자랐어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나왔고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좋은 집안 아들과 결혼까지 했죠. 시장에서 장을 보며 은희는 서연이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웨딩홀에서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던 딸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그날 은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서연이를 좋은 곳에 보냈으니까. 하지만 왜일까요? 며칠 전부터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서연이와 통화할 때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목소리에 활기가 없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될까?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집간 딸 걱정하는 건 어머니로서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반찬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희는 서연이가 어렸을 때 함께 걷던 이 골목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딸과 함께였는데 이제는 혼자였죠. 집에 도착한 은희는 서연이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는 딸의 어릴 적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해맑게 웃고 있는 서연이를 보며 은희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좋은 집에 시집 갔으니 이제 걱정 없이 살겠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길한 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곧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은희는 그 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은희는 하늘에 있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서연이 잘 지키고 있죠. 이제 좋은 곳에 시집 갔으니 안심하세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서연이 결혼을 앞두고 양가 상견례가 있던 날을 은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그날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거든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은희는 평생 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입구부터 휘황찬란한 인테리어에 압도되어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정성껏 차려입었지만 초라해 보이는 옷차림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시어머니 윤 부인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고급 한복을 입은 윤 부인은 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를 비틀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그 시선 속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네. 식사가 시작되자 윤 부인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이 없으시다죠? 은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지만 막상 들으니 숨이 막혔어요. 네, 서연이가 어릴 때 사고로. 참 안 됐네요. 그래서 반찬 가게를 하시는 거구나. 윤 부인의 말투는 동정이 아닌 확인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라는 걸 재확인하는 목소리였어요. 은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작은 가게지만 정성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딸 하나는 잘 키우셨네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요. 칭찬 같지만 가시가 돋친 말이었습니다. 마치 너희 딸이 우리 아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시아버지 되는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 이야기만 하며 은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가끔 시선이 마주치면 이런 집안과 인연을 맺게 되다니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알고 계시죠? 윤 부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는 3대째 사업을 하는 집안입니다. 며느리감도 그에 맞는 사람을 원했는데 말끝을 흐리며 은희를 바라봤어요. 내 딸은 우리 기준에 못 미친다는 뜻이 역력했습니다. 은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서연이를 위해 참아야 했어요. 서연이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어요. 뭐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윤 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혼례비는 물론이고 신혼집 마련도 우리가 할 테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다만 잠시 멈춘 뒤 이어졌습니다. 서연이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답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죠. 은희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걸 감추고 살아라는 뜻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희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괜찮다며 위로했지만 은희의 마음은 이미 상처투성이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만 잘하면 돼요. 서연이의 말에 은희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벌써부터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시댁 사람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은희의 의견은 무시되었어요. 예의는 차렸지만 늘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정중하지만 배제하는 말들이 계속되었어요. 은희는 딸의 결혼 준비에서 들러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화려한 예식장에서 은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사람이 신부 어머니래 하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은희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이 서연이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딸은 그 차가운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버렸거든요.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은희는 서연이와의 통화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이상해졌습니다. 서연아, 잘 지내지? 네, 엄마. 잘 지내요.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예전처럼 제잘제잘 이야기하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어요. 처음 몇 달은 신혼이라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이는 더욱 말수가 줄었어요. 통화할 때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서 잘해주지?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하지만 은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은희는 서연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시댁 근처 카페에서 만난 딸의 모습에 은희는 깜짝 놀랐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서연아, 왜 이렇게 말랐니? 아, 요즘 운동해서 그래요. 서연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억지스러웠어요. 예전의 밝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떠시니? 좋으세요.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말끝을 흐리는 서연이를 보며 은희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서연아, 엄마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돼. 정말 괜찮아요, 엄마. 서연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은희는 딸의 눈가에 멍 자국 같은 걸 봤어요. 화장으로 가렸지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게 뭐니? 아, 넘어져서요. 괜찮아요. 서연이는 급하게 머리카락으로 가렸습니다. 은희는 더 묻고 싶었지만 딸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참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변해버린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활발하고 씩씩했던 서연이가 왜 저렇게 위축되어 있을까요? 며칠 후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왜 그래, 서연아? 무슨 일이야? 은희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서연이가 드디어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나한테 그래요. 아버지 없는 딸이라고, 수치라고 했어요.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그분이 정말 그런 말을? 네, 엄마. 매일 반복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우리 집안에 먹칠한다고.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시댁 사람들 앞에서는 더 심해져요. 창피하다고, 밖에서 며느리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은희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견딜 수 없었어요. 서연아,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 엄마가 가서. 안 돼요, 엄마. 더 심해질 거예요. 서연이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 교육이 안 되어 있다고, 집안격이 다르다고 늘 말해요. 딸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은희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내가 정말 잘못 태어난 걸까요? 아빠가 없어서 정말 수치스러운 건가요?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서연아.
은희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못나서 그래.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야.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서연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은희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평생 지켜주고 싶었던 딸이 이렇게 상처받고 있다니요. 전화를 끊은 후 은희는 밤새 울었습니다. 서연이를 좋은 집에 시집 보냈다고 안심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딸이 매일 모욕당하며 살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 해야 해. 은희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서연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은희는 딸을 위해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갈비찜을 끓였습니다. 서연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거든요. 이걸 가져가면 서연이가 좋아할 거야. 은희는 큰 냄비에 갈비찜을 담으며 흐뭇해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걸 알기에 더욱 정성을 들였어요. 고기도 좋은 걸로 골라서 몇 시간 동안 끓였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길, 은희는 무거운 냄비를 들고 버스를 탔어요. 가방에는 서연이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도 챙겨 넣었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시댁 대문 앞에서 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번 서연이와의 통화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딸의 생일인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서연이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기쁘다기보다는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내 생일인데 갈비찜 해왔어. 예전에 좋아했잖아. 엄마, 미리 말하지 그랬어요. 서연이가 주춤거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윤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은희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연이 생일이라 갈비찜을 해왔습니다. 은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윤 부인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무표정한 얼굴로 냄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윤 부인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려한 거실에서 윤 부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갈비찜 만드느라 고생하셨네요. 겉으로는 정중한 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어요. 서연이가 어릴 때 좋아해서요. 정성께 끓였습니다. 은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윤 부인이 냄비 뚜껑을 열어봤어요. 잠시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걸 가져오시다니. 갑자기 냄비를 밀쳐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튀어 은희의 손등을 적셨어요. 어머님? 은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고작 이 정도예요? 윤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런 싸구려 음식을 생일상이라고 가져오다니. 역시 아비 없는 집안이라 품격이 다르죠. 은희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을 싸구려라니요.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연아, 이것 봐. 윤 부인이 서연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런 음식을 가져왔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되니? 서연이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성껏? 은희가 말하려는 순간
윤 부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정성? 이게 정성이에요? 우리 집 강아지도 이런 건 안 먹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서연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이런 어머니를 둔 내가 부끄러워. 서연이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은희는 그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끝까지 참아온 분노가 폭발했어요. 제 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은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죄고, 가난해서 죄고, 반찬 가게에서 죄입니까? 제 딸한테 왜 이러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감히 어른한테 소리를 질러 윤 부인도 화를 냈습니다. 내 딸이 우리 집안에 민폐 끼치고 있는 거 모르니? 창피해서 밖에 나가기도 싫어. 그럼 이혼하세요. 제 딸 놔주세요. 은희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엄마. 서연이가 급하게 은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은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윤 부인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은희는 주먹을 꽉 쥐고 윤 부인을 노려봤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거리에 나온 은희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딸을 두고 나온 것도 후회되고 참지 못한 자신도 화가 났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한숨이 나왔어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들의 말대로 정말 못난 과부일 뿐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은희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씀이요. 은희야, 내 방 서랍 맨 아래에 봉투가 하나 있어. 정말 힘들 때가 오면 그때 열어봐.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 봉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은희는 방으로 가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 구석에 누렇게 바랜 봉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친필로 은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우리 은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정말 힘든 일이 생겼구나. 엄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을 이제 말해줄게. 은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비밀이 있었을까요? 내 아버지는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야.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어. 그때는 말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은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라니요.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내 친아버지는 윤성집이라는 분이야. 지금은 큰 기업을 하고 계실 거야.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움을 주려 했지만 당시 상황상 받을 수 없었어. 윤성집.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은희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설마.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서연이 시아버지 성이 윤 씨였습니다. 혹시 같은 사람일까요? 봉투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놀랍게도 윤성집과 박은희 사이의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였어요. 이게 정말일까? 은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병원 도장도 찍혀 있고 정식 문서였어요. 그런데 윤성집이라는 이름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은희는 급하게 서연이 결혼식 때 받은 청첩장을 찾았어요. 시아버지 이름을 확인해 봤습니다. 윤성집. 똑같은 이름이었어요. 은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이 시아버지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서연이는 그 집안의 정통 혈통이었습니다. 아비 없는 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더 정당한 핏줄이었어요. 은희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놀랄 거야. 하지만 함부로 사용하지는 마라. 정말 내가 견딜 수 없을 때만 써라. 그분도 이미 가정이 있으실 테니까.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 내 출신을 무시하고 모욕한다면 당당히 맞서라. 넌 누구에게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아이니까. 은희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 비밀을 숨겨왔는지 이해가 됐어요. 복잡한 상황을 피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봉투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있었어요. 윤성집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들과 당시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낯선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은희는 확신했습니다. 서연이 결혼식에서 본 시아버지와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엄마, 결국 이걸 써야 할 날이 왔군요. 은희는 서류들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씀도 떠올랐어요. 이 집안 사람들이 서연이를 아비 없는 딸이라고 모욕했구나. 그럼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야.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비밀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서연이는 그 집안에서 쫓겨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사과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은희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짐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반격이 시작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서연이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시작이야.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어 살 수는 없었어요. 은희는 인터넷에서 찾은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변호사 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어서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가족 문제인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얼마 후 중년의 남자 변호사가 나왔어요. 김민수 변호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사무실에 앉은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당하는 모욕부터 어제 발견한 친자 확인서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친자 확인서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네, 제 어머니가 남긴 거예요. 윤성집이라면 윤성그룹 회장 말씀이시군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따님은 윤성그룹 창립주의 손녀가 되는 거네요. 이건 단순한 며느리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시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증거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성그룹이 얼마나 큰 기업인지 아시나요?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상속 문제부터 기업, 지배 구조까지 모든 게 흔들릴 겁니다. 저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제 딸이.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들이 더 두려워할 일이에요. 김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며느리를 아버지 없는 딸이라고 모욕했다는 건 언론에서 아주 좋아할 소재죠. 재벌가의 위선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은희는 점점 상황이 커지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딸을 생각하니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이 서류들의 진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우죠. 며칠 후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류 검증이 끝났습니다. 모두 진짜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어요. 김 변호사의 소개로 은희는 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회부 기자인 박지훈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박 기자는 생각보다 젊었어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요. 은희는 모든 자료를 내밀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 딸을 지켜주세요. 어머니,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정말 큰 사건입니다. 박 기자가 서류들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윤성그룹에서 자신들의 혈육을 아버지 없는 딸이라고 모욕했다는 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저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제 딸이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박 기자는 은희의 진심을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취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서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엄마, 괜찮으세요? 그날 일로 걱정했어요. 서연아, 엄마가 뭔가 준비하고 있어. 조금만 참아.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이제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필요 없어. 은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이도 뭔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엄마, 서연아, 엄마를 믿어. 이제 정말 달라질 거야. 그날 밤 은희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할게요. 우리 서연이 지킬게요. 며칠 후 김 변호사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윤성그룹 내부 조사를 해봤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인가요?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어요. 이것까지 더해지면 검찰 수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은희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되는군요. 김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희는 딸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의 날이 왔습니다. 은희는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날이었거든요. 법정으로 향하는 길에 서연이가 함께했습니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서연아.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니까. 법정 입구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박지훈 기자의 기사가 나간 후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윤성그룹 며느리 학대 의혹 재벌가 숨겨진 혈연관계 논란.
신문 헤드라인들이 눈에 띄었어요. 은희는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윤부인과 시댁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윤부인은 은희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저런 것들이 설치네. 윤성집 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팔짱을 끼고 앉아서 이 모든 게 우스꽝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지금부터 윤성그룹 며느리 학대 및 기업 비리 관련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로 나선 김민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진술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었어요. 피고 윤성집 씨는 원고 박은희 씨의 친부입니다. 이는 병원에서 발급한 친자 확인서로 증명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윤 부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또한 피해자인 서연 씨는 윤성그룹 창립주의 친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없는 딸이라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윤성집 회장이 벌떡 일어섰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정리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것은 30년 전 윤성집 씨가 박은희 씨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편지들이 공개되자 윤성집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법정 안기자들이 바쁘게 메모를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윤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련 서류입니다. 차명 계좌를 통한 불법 자금 은닉 증거들이에요. 이때 법정 뒤쪽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수사 관련 자료 제출을 위해 참석했습니다. 윤 부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윤성그룹의 불법 재산 조성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차명 계좌를 통해 수백억 원을 은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이제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기업 비리 사건이 된 거였습니다. 윤 부인이 급하게 변호사와 귓속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윤성집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옆에 앉은 윤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친혈육을 모욕하고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은희는 법정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고인 윤성집, 윤 부인에게 묻겠습니다. 제시된 증거들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어요. 윤성집 회장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윤 부인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답변하지 못하겠다면 유죄로 간주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그때 윤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작지만 분명한 사과의 말이었어요. 은희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은희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딸도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끝난 건가요? 그래, 서연아. 이제 정말 끝났어.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은희는 담담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거였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은희는 반찬 가게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재판부는 윤성그룹에 벌금형을 선고했고 윤 부인에게는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어요. 무엇보다 서연이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된 게 가장 기뻤습니다. 사장님, 신문 보셨어요? 단골 손님인 김아주머니가 신문을 들고 왔어요. 재벌가 며느리 학대 사건 마무리 진실 앞에 고개 숙인 윤성그룹. 헤드라인을 보며 은희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정말 긴 싸움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저 큰 기업이랑 싸우다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은희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와 박지훈 기자, 그리고 응원해준 모든 분들 덕분이었어요. 오후가 되어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왜 이렇게 짐을? 엄마, 나 집에 왔어요. 서연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이혼 절차 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자유해요. 은희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몇 달 동안 말랐던 서연이가 조금씩 살이 오르고 있었어요.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녀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은희가 직접 만든 갈비찜이었습니다. 엄마, 이 맛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서연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은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엄마랑 함께 가게 하면 안 될까요? 나도 뭔가 배우고 싶어요. 정말? 네. 엄마가 혼자서 이 모든 걸 읽어내신 거잖아요. 나도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은희는 딸의 성장한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는 반찬 가게 일을 도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서연이를 보며 단골 손님들도 기뻐했어요. 사장님, 딸 정말 예쁘시네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서연이가 돌아와서 정말 든든해요. 은희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모녀는 가게 앞에서 함께 야채를 다듬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살아가요. 서연이가 물을 썰며 말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이제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어. 가난해도 괜찮고 작은 가게여도 괜찮아요. 우리는 당당해요. 서연이의 말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나를 끝까지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엄마는 끝까지 딸을 지킬 수 있어. 은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윤성집 회장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늦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내용이었습니다. 은희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늦게나마 진실을 알게 되어서 부끄럽다.
서연이에게도 정말 미안하고 편지를 읽으며 은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래, 서연아. 새로운 시작이야. 며칠 후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김민수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상담해 드릴 일이 있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상속 관련해서요. 윤성집 회장님이 공식적으로 은희 씨를 인정하셨거든요. 은희는 놀랐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은희는 서연이와 이야기했어요. 서연아,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결정하세요. 저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결국 은희는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서연이의 명예회복과 공식적인 사과만 받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자. 며칠 후 아침이었어요. 은희와 서연이는 나란히 앉아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서연아. 가난해도 남편이 없어도 작은 반찬 가게여도 상관없었습니다. 진실한 사랑과 서로를 지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제 은희는 확신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딸을 지킬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도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박은희 씨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오늘 주인공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